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는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뱀이 아니다. 생물로서 뱀이 아니다. 가장 강교한 것은 사탄이다. 사탄. 우리 인류사에서 뱀처럼 창세기 3장 1절에 뱀처럼 강교하다 하는 소리를 듣는 사탄은 아니면서 인류사에서 하나의 사람들이 있는 조직체인데 가장 강교한 그 조직체, 그것이 교황제도 1500년 동안 590년부터 1500년간 인류사회에 악폐적 영향을 만드는 악폐적 영향을 끼친 교황제도가 현재 우리는요 가장 강교한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 인류사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교란 말을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강교란 말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이겁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인데 참말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강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을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인 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특징.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거기서 말씀하죠. 이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다네.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 거짓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인류사에 워낙에 없던 겁니다. 인류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인간들은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이라고 하고 없는 것 자체는 모르는 거죠.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바로 사탄은 인간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짓인데도 현재적으로 인간에게는 도무지 맞지 않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인 듯이 이야기를 꺼내는 존재, 그게 사탄이란 말이야. 그게 거짓의 압이라는 거야. 강교한 거죠. 1500년 동안의 교황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선지자다. 못을 아주 박아버렸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패 대신에 완성케 하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리에 꼬마 이 사탄이,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에는 1500년이 지난 지금에는 590년 지나서 1500년 지나면 지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류사에서 마치 교황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 인류들이 다 그대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갑다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오히려 더 이렇게 우대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그 마리아를, 마리아에 대한 그 위치를 마음껏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니까 자연히 예수님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1500년 지난 지금의 2012년을 기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옮긴 하나님의 자리. 이 사탄이죠, 사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 놔놓고는, 하나님의 자리에 놔놓고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제도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것이 2012년에 이르러서 바로 이 교황 제도가 더 이상 교황 제도로 가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게 하신 거고, 인류 종말 시대를 2012년에 선포를 하셨고 2020년 2월 20일로 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 말씀을 개인이 저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망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걸 알리는구나. 그래서 인류 종말 시대를, 준비했던 인류 종말 시대를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알리라고 하는 때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을 보내본 적, 2020년 11월 3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난 지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석 달째가 다가오는데 지금 1월 17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20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취임을 해야 되는데 취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태. 인류 종말 시대니까 이런 사태가 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이제 사태가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황이, 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교황이 이태리 정부에서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 15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흉악한 짓을 했는지 이태리가 미국하고 어떤 합작으로 협조가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는. 그래서 교황이 마침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때가 바로 지금 2020년과 2021년 사이로 넘어오는 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지금 요 관계된 자료들이 막 나옵니다. 프란시스코하고 관계된 자료. 2001년도 9월 11일 날 우리 참전교회하고 연륜이 같은, 요거는 9월달인데 우리는 4월달에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쌍둥이 빌딩 폭파될 때, 비행기 한 대가 쳐박을 때는요, 건물 하나 집박을 때, 요 위치에서 이렇게 날아갈 때, 이때부터 좀 봤어요. 화면에 등장해갖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멀쩡한 건물에, 멀쩡한 비행기가 그냥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 건물 폭파에 교황이 관계 있다는 것이 지금에서 20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류 사이에 이 교황제도가 악폐적 영향을 끼친지 아주 모델적이죠,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을 되어지는 이런 사태예요. 지금 2020년도에 나타난 하나의 사진입니다. 교황이 머리를 숙이는, 교황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이걸요, 우리는 아주 경악해야 됩니다. 교황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하나님의 자리라고 스스로 높이던 이 교황이 머리를 숙인다니. 여기 지금 5명, 6명 지금 있는 자리에, 여기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데비드 록펠러라고 하는, 록펠러 재단에 데비드라 불린 사람이 있고, 존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젊은 사람 존이라고 하는 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헨리 키신저, 유대인들이 머리에 지금 이런 꽃갈 모자를 다 썼잖아요. 지금 이 사진은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엄청나게, 요 교황이 머리 쓰고 있는 이거, 요 색깔은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다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교황 제도가 분명히 붕괴되고 나면은 이 세력들이 인류 사이에 다시 어떤 조직 단체로서 등장하게 될 텐데, 이제는 뭐 드러내놓고 할 겁니다. 사탄이라 하고 분명히 드러낼 거예요. 또 있어요. 이 교황이 눈두덩이에 웬 반창고가 있느냐. 우리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료를 좀 여러 군데서 봐야 될 거예요. 로스차일드가가, 영국의 로스차일드가가 일루미나티하고 관계되었다. 이런 자료들, 최고는 지금 새삼스럽게 이게 지금 교황과 관계돼가지고 새삼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2020년 11월 22일에 바로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예수의 1517년 이후에 불려진 예수입니다. 그전에도 예수회가 있었어요. 근데 1517년 이후에 예수에 대한 거는 이건 전부 다 사탄애로 개명되기를 하나님께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의 이름이 사탄애로 개명이 되는 순간에요. 그때는 사탄이 당당하게 뭐 예수 이름 뭐 괜히 들밀 필요 없이 사탄애로 그냥 등장하면서 어떤 조직체와 단체들이 등장할 겁니다. 등장하면서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하나의 흐름하고도 우리가 연결해 봐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에 한미방위조약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남길 때 이승만 대통령의 자리는 바로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 이 선지자의 자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2020년에 이르러서 이승만 대통령 위치가 선지자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정광훈 목사, 지금 2020년 한 해 동안 거의 1년 동안 감옥생활, 구치소 생활했죠. 그래서 무죄 석방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2021년 1월 3일 날 예배, 지금 이달이잖아요. 첫 주에 예배 드릴 때에 이충근 박사하고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참 선지자로서 어떤 위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사님 재판장에 증언하러 몇 번 나가봤는 적이 있었나요? 재판부에. 제가 이제 뭐 한 5분, 10분 정도 증언은 몇 번을 해봤는데. 그래요? 아니,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네. 바깥으로 막 돌리면은 네. 이제 검사들이 이거는 잘못된 글들이다. 뭐 잘못된 문서를 막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놓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아, 고발 당한 사람들 그 검사 쪽에서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검사 쪽에 가서 어. 이것은 잘못된 거고 뭐 무슨 이유로 잘못된 거다 했는데 네. 변호사 쪽에서 나가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제가 제가 이제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이제 재판부에서 그 검사가 이제 걸었는데 우리 박사님이 학자로서 뭐 꼭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공정하게 봐서라도 과거에 우리 한미동맹의 그 온도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 온도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 동맹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뭐 미국하고 지금 다 잘 지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맹이라는 것은 일단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 겉모양으로 뭐 같이 친구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맹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적이 같냐 적. 그래서 한미 동맹은 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적과 미국이 생각하는 적이 같아서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친구라고 동맹 맺지 않습니다. 친구가 왜 같이 싸움할 일 없어요. 너 혼자 싸워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이 같으면은 그래서 1953년에 적은 미국이 봤을 땐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적이고 네. 우리도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중국을 적으로 생각합니까? 기가 막히네. 근데 미국은 북한하고 중국이 적이란 말이지.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겉으로 뭐 다 이렇게 뭐 멋있게 그거 해봤자 그건 헛거고 속으로 마음이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북한을 적으로 치지 않고 중국을 적으로 치지 않고 근데 미국은 북한이 아직도 골치 아픈 적이고 중국도 적이다. 그러면 동맹이 깨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초기에 문재인이가 설마 그래도 자기는 직접 말 안 하고 특보를 시켜가지고 문정인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그렇죠. 문정인. 그렇죠. 문정인 이름 가운데 한 개만 다른데 연세대학교 교수였나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연대 교수. 문정인을 시켜서 집권 초기에 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였죠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냐? 그 문재인 대통령 대변 말하거든요. 가서 뭐냐?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미국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죠. 떠들었잖아요. 예. 떠들고 돌아오니까 영종도 공항에서 기자들이 그 한 말이 뭔 말이야 뭐 말이냐고 막 책임을 물으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학문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후에 또 다시 또 딴소리하고 계속 치고 빠지고. 그럼 문재인이가 그걸 막아야죠. 다 잘라버려야죠. 바로 만약에 문재인이가 그 말에 동의를 안 한다면 특보에서 해임시키고 너 나가. 어디라고 감히 한미동맹에서 그런 말을 해.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람 자문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근래에 내가 깜빵에서 봤는데 신문에서요.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 있잖아요. 한국에 파송한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 도라이 같은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70년 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네. 미국이 우리를 소홀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소홀히 한다 그랬는데 네. 그 원인 제공이 한국 쪽에 다 있는 겁니다. 맞아요. 글쎄 다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중요하다 그러고 매일 같이 지내자고 그러는데 속으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그렇죠. 트럼프가 뭐 많이 내라 하기 전에 처음에 협상에서 미국이 처음에 처음에 협상에서 2조 5천 매년 1조씩 내던 거를 네. 1조 5천억으로 올려달라. 그럼 1조 5천억만 그때 바로 냈으면 5년 동안은 그때 1조 5천억으로 정해졌으면은 네.
앞으로 5년 동안 1조 5천억 내면 됩니다. 그렇지. 5년 후에 다시 하는데 그렇지. 죽어도 못 주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네. 오케이 그러면 1조 내고 그 대신에 매년마다 협상을 하자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럼 미국이 이번에 나 화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얼마 달라고 5조 내놔 5조. 그런데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있는 외교안보 팀이나 문재인이가 그 계산을 못 하겠냐는 거야. 1조 5천억 줘버리면 5년 동안 또 편안한데 근데 왜 그때 안 주고 계속 하냐. 미군 스스로 나가라. 그 이제 짜증나게 만든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모르고 있냐면 다 알지. 그런다고 미국이 나가겠어? 미국이 나가겠냐고. 이런 발광을 떨어놓고 아니 정강훈 목사가 한미동맹 파기한 놈이라고 했더니 나를 깜빵에 집어넣어? 봐요. 최고의 학자 외교 최고의 우리 박사님이 와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증언하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 그 판사님이 물어보시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당신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라고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이 원래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맞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꾸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저는 뭐 그냥 그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그 변호사님들이 판사님들 이런 분들이 감동받은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 학생을 가리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설득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것이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재판부에 글로서 편지로 내가 썼을 때는요 이렇게 썼어요. 참 뭐 이충근 박사님이 한 말을 내가 한 거라고 다 떠밀어버렸어.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요. 그 바이든 체제에서는 한미동맹이 어떻게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깨질 것 같습니까? 더 힘해질 것 같습니까? 바이든 체제로 이거 간다. 바이든 체제로 이제 간다는 것은 그냥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한미동맹이 좋냐 나쁘냐의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미국은 한국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아에서 미국한테 대드는 나라는 일본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세질 땐 일본이 대들고 중국이 세질 땐 중국이 대드는데 그거를 그대로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만 잘 붙들고 있으면은 일본이 세져도 걱정 없고 중국이 세져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건 운명적이죠. 미국이 한반도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매일 뭐 맞짱 뜨자고 그러고 난 중국이 더 좋다고 그러고 일본이 더 좋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거기서 자꾸 말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또 한국 동맹이 우리는 왜 미국이 중요하냐. 미국하고 잘 지내면 일본, 중국의 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왜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친구니까 맞아요. 그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미국도 한국하고 잘 지내면은 일본이 커져도 중국이 커져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서로 좋은 거거든요. 우리 예배 참여한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그때 법정에 나오셨을 때 우리 이 박사님한테 제가 평소에 늘 물었던 말인데 이제 재판부 들으라고 질문하기를 경제는 안보는 미국 붙잡고 살고 한국은 경제는 중국 잡고 살아야 된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박사님께 유도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내가 그 열받아서 그 질문을 했냐면 깜방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젊은 그 토론자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 KBS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안보는 미국 잡고 살아야 되고 경제는 중국 잡고 살아야 되고 아니 세상에 텔레비에서 젊은 애들이 나와서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박사님 그때 평소에도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결국 미국은 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일본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중간 제품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니까 중국이 우리 걸 사가는 것은 사실 농산물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은 걔들이 우리한테 팔고 우리한테 사가는 것은 거의 다 하이테크 산업인데 그게 전부 미국 거란 말이에요. 우리께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팔아서 버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을 잡고 우리는 경제는 살아야 된다 그런다면
이번에 트럼프 열받아가지고 미국의 기술로 중간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파는 것들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 대한민국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 이거도 이제 국제정책 기초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를 친중론자들이 이제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거 말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하. 근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세미나를 제가 갔었는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우리 여기 교수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당신네들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가 100이라면은 중국에 100을 수출하면은 미국에다가는 40을 수출한다. 그 당시에 거의 통계적으로 맞았습니다. 미국에는 40을 팔고 중국에는 100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다고 당신네들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네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중국에 파는 100 중에서 종점이 미국인 것이 70 내지 80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 우리가 중국에다 100을 팔았는데 그 중에 70 내지 80이 미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완제품을 만들어 팔면은 미국 가서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고 칩시다. 삼성이 다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아니라 부속품을 중국에 파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미국에다 파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가 있는 삼성의 물건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한 거예요. 미국으로 수출한 거가 아니라 그래서 1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사주면 중국이 우리 걸 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텔레비에서 내가 깜방에서 보니까 젊은 애들이 내가 보니 열받아가지고요, 내 물컵을 텔레비 때리려고 내가 막 깜방 안에서도 내가 이제 혈기가 덜 죽어가지고 아니 이거 저 새끼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목사님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거는 말이죠. 그거 대학교 썼으면 그건 F 맞는 겁니다. 평화는 목적이에요. 전쟁은 수단입니다. 수단하고 목적을 어떻게 동차원에 넣어놓고 어떤 게 더 좋냐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네.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왜 하느냐에 평화를 위하여라는 항목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전쟁이라도 이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건 원천적으로 말이 안 돼요.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북한이 덤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밑에서 한 살려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날 TV보다 열받은 게 그래서 내가 재판부한테 들으라고 자꾸 박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가 젓가락 한 개라도 팔면 젓가락을 팔아도 15억 개를 파니까 이걸 젊은 애들이 떠드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젓가락을 사나요? 아니 사야 뭐 15억 개를 팔든지. 근데 그걸 방송에서 계속 떠들고 마치 중국에다 우리 물건 안 파면 죽는 줄 알고 젓가락 한 개도 팔고 떠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데이터의 오류입니다. 데이터에 오류. 젓가락은 중국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지. 맞죠.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말을 자꾸 만드는데 어쨌든 박사님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이번에 뭐 제접판을 도왔다기보다가 한 시대에 이 정치 국제학에 대한 이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큰 하나의 이제 선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그래도 지금 제가 10월 12일 날 뵙고 또 처음 이렇게 직접 데뷔를 하는데 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2012년은 인류사에서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인류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내용의 연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